자, 이제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공식 쓰는 거야.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미리 써보셔야 돼. 이거 이제 한 몇 번만 써보시게 되면 나중에 안 써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세한 가격 변화, 분모가 조금 변하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무한대 값을 갖게 되는 게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해서 완전 탄력적,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대체재 존재 유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간이 뭐가 된다? 장기가 됐을 때 탄력성 커지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4번, 일반적으로 재화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 커진다. 자, 그 다음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1번하고 5번 지문을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무조건 써봐야 돼. 가격 변화율,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크다, 분모가 크다, 분모가 더 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미상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수요 입장에서 가격이 변화가 되더라도 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응용 들어가는 지문인데 전체 수입이라고 하는 거, 임대인 입장에서 자,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임대를 올렸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비탄력적이다. 1보다 작은 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그래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총 수입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간단한 거 나와 있죠. 대체재가 있을 때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탄력적이 된다라고 해야 되죠. 대체재가 많으면 어떻다? 딴 데로 가버리면 되잖아. 어떤 재화의 가격을 올렸을 때 딴 데로 가면 된다. 그래서 2번도 틀린 편. 3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에 있어서 자, 측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라고 해서 가볼까요? 호동선이 곡선 형태일 때, 호 형태일 때는 어떻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동일했었고요. 선분 형태가 되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선분 형태일 때 어떻다? 다르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게 지금 28회 때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출제가 되던 주제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곡선 형태일 때는 어떻다? 곡선 형태일 때는 같다라든가 또는 이걸 응용해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 공급 곡선을 갖고 여기다 대신 넣을 수도 있어. 똑같죠? 공급 곡선일 때 선분 형태이면 어떻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선이 선분 형태면 어떻다? 다르다. 곡선 형태, 호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 4가지 경우의 수를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요거는 답이 됐던 주제이고 새롭게 나온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로 갈수록 어떻다? 더 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볼까요? 대체재, 용도, 그 다음에 기간, 이 3가지가 이제 흘러가는 지문 중에 하나지. 5번 지문에 용도 전원 용이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커지게 된다. 해서 용기되다. 그래서 이게 그 2번, 4번, 5번이 그냥 시리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요즘엔 답은 안 뽑고 시리즈로 그냥 깔아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문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또 써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된다?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 가격 변화에 따른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공급 양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써봐야 된다고 그냥 보면은 순간순간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1번 지문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라는 값이거든. 그러면 가격은 조금 변화하더라도 어떻다? 수요량은 뭐 무한대로 바꾸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의 변화와 무관하게 수요량이 고정된다. 틀렸죠? 0이 되는 거.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어떻다? 수요량은 고정된다. 즉 0이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써보면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버리게 되면 개판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문제 몇 개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머리로 그리면 도대체 헷갈려.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을 전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격이 조금 변화하더라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점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볼까요?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공급 양의 변화율이 없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 또는 뭐라고 한다? 0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공급량이 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분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커야지 비탄력적인 1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해서 이게 오른편 되나요?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다. 한번 가볼까요?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나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모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가격의 변화율이 뭐보다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해서 이게 오른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가격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려봐야 돼. 이 공식을 써놓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 근데 머릿속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말을 계속 꼬아서 내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3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다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자, 그래서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은 완전 비탄력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가볼까요? 가격 변화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0이다. 그럼 이게 0이 되죠? 그러면 0이 되면 완전 비탄력이다. 맞는데? 틀린 걸. 그럼 답이 1번이었나요? 네, 잘 갖고 있어요. 아니 설명은 맞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는 왜 지금 쓸데없이 답이 1번 나오는데 설명을 하고 지랄이냐 이거 아니에요. 연습이니까 이럴 때가 제일 허를 찔러. 해놓고 1번이 답인데 일 없이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그럼 점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수직선.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다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얘기 안 해줬으면 점점 저는 불안함에 빠지는 거야. 아니 뭔가 하나 틀려야 되는데 다 맞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이라고 돼 있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분자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해서 하여튼 자 답은 1번이 됐었네요. 그래서 1번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게 무한대라는 값인데 가격 변화보다 적다 할지라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하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가끔 설명하다 보면 답은 놔두고 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시게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은 써봐야 돼.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걸 써보면은 대충 아기를 맞춰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써보는 게 숙달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또 써야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예요? 가격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제 대답도 하고 좋네. 이제 좀 알아먹겠다 이거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써보면 돼요. 1번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분자값이 무한대라는 얘기야. 가격은 조금 변하더라도 분자가 무한대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그 더러웠던 문제야. 지금 보게 되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뜬금없이 수요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30회 이 지문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버린 줄 알았어. 자, 이리 가십시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증가는 어떻게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 수요의 증가는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간다. 오른쪽으로 옮겨간데 자세히 보면 어떻다? 약간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이 틀리게 구성이 되고 30회 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람들 미쳐버린 줄 알았어. 왜? 보통의 경우 그전 문제에서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이따구로 출제하다가 이놈들이 미친놈들이 그냥 갑자기 어떻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적. 그리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상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균형 가격은 어떻다? 상승한다. 그럼 이제 거꾸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올해 내일 시험 지문이 이런 거라고. 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좌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워. 다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수요의 증가는 우상향, 약간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균형 가격이 피고 이게 거래량이라고요.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상향과 좌하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1번 지문이 겁나 어려웠어요. 자, 2번 지문 대체재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게 된다. 용기되다라고 해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럼 대체재가 줄어들수록 어떻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작아진다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뒤에서 정책론을 할 때 주로 설명드릴 건데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로 이제 조세 정책에 관한 정부 정책들이 오늘 발표가 되고 뭐 쌩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등등등 그냥 굴러가는 거야.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래서 뭐 집 몇 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세금 많이 내라고면 애국하는 마음이지. 6.25 때문에 전쟁에도 참여하는데 애국하는 마음으로 세금 많이 내면 될 테고. 요는 지금 어제 누구를 좀 잠시 봤었는데 이 친구가 별로 관심 없는 애인데 난리더라고. 집값이 급등을 하고 등등등.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정부 정책 문제도 아니고요. 지금 유동성 문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돈이 미쳐 날뛰는 거야. 그래서 몇몇 이제 선도주자, 부동산 투자 잘한다는 분들이 베팅을 하게 되면 우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얼마나 좋아. 집값 오르니까 올라서 기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재정이 많이 부족할 텐데 세금 또 많이 내서 국가에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좋고 나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은 세금을 올리든 말든 뭐 전혀 개의치 않아 해서 다시 지금 이 정부 이 시점에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그냥 폭풍우가 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비바람이 올지도 모르고 정부든 시장이든 아무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해결이 돼 봐야 돼. 그래서 깝깝한 거야.
이게 해결되면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은 유동성인 돈 있는 분들은 어딘가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겨봤자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어디든 묻어두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별로 안 들어요. 어차피 바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쭉 가는 거고 대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보유세 때문에 세금 어마무시하니까 웬만하면 부동산에서 빠지게 될 거다. 또 누가 풀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규제가 세지면은 공인중개사의 미래는 없다. 아주 별 지랄을 다 해요. 아니 뭐 집값 뜨면 중개업자들은 다 떼돈 버나? 아니 거래가 빈번하게 그냥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매일같이 거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괜히 팔아 괜히 또 사 뭐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야. 뭐 집값이 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하고 실질적인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흐름이다 보니까 전에 이제 중개업 좀 하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분당 쪽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하도 중개업을 오래 하니까 한 3년 동안 상당히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굶어야 된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그 바람이라는 거죠, 바람.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했었고요. 다시 가십시다. 네? 공포란해서 그래 와서 학교로는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겁나 무식한 것들이 거기다 또 생각난 대로 짓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모른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몰라요, 몰라. 어떻게 될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다 갔는데 지금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한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든 말든 간에 뒤에 논의하겠지만은 만약에 세입자가 갈 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 그 월세로 또 보증금으로 다 세입자가 떠안게 된다. 해서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급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 자, 지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라고 하면 더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공급자가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약간 셌었는데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어떻다? 바로 전체 총수입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 커진다. 이게 좀 어려웠는데 우리가 수요 같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어떻다? 더 탄력적이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그 맘만 먹으면은 집을 한 달에 몇 채씩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 바로 탄력성은 커지게 된다. 다시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어떻다?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아파트 값이 뜨는 걸 알아도 집 한 채 지으려면 10년씩 걸린다. 그러면 지금 집값 오른다고 해서 바로 집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뜨고 있을 때 건설 기간이 획기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3개월은 지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 어떻다? 그만큼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용기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열심히 했는데 답이 몇 번이었었죠? 1번이었나요? 이때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다 해놓고 나서 답은 1번. 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드디어 이제 대박 쉬운 거 나왔다. 자, 지금 뭐가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야 된다고 그랬어. 써야 된다고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가격 변화율이 얼마? 4% 인상됐죠? 스톱! 여기서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죠? 아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증가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당연히 비싸니까 감소한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가격 탄력성 할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가격은 일단 어떻게 할 것이다?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게 2란 값이 나오려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8%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8% 수요량 감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자, 지금 뒤에서 계속 반복을 얘기했는데, 증가 가는데, 가격 탄력성 할 때만 지금 이제 가격 변화율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앞으로 문제도 몇 개 이제 반복해서 볼 텐데, 기본 틀은 다 똑같아. 무조건 공식을 써야 돼. 공식을 써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발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무식하다 싶은 방식으로 가는 게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겁나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주어진 데이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나와 있죠? 그럼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 분해,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뭐라고요? 소득 변화율 분해, 소득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럼 데이터 입력을 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 2% 상승이라고 돼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하게 된다. 수요량은 일단 감소한다. 근데 0.9가 나오려면 이게 얼마가 돼? 298하면 1.8이 나와야지 어떻다? 수요량 1.8% 감소.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은 1.8% 감소하고요. 두 번째, 소득 탄력성 얼마 주어져 있어? 0.5라고 주어져 있고 소득 변화율이 4% 증가라고 돼 있죠. 수요량은 증가 감소,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얼마? 2% 증가. 그래서 2% 증가하고요. 1.8% 감소를 더하게 되면은 토탈 얼마? 0.2% 증가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틀이야. 다시 한 번만 더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잠깐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다시 갑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로? 0.9로 주어져 있고요.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얼마? 2% 상승.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8이 나와야지 0.9가 되는 거고, 수요 소득 탄력성 0.5라고 주어져 있고 소득이 4% 상승하는 거죠. 그럼 수요량은 얼마? 2% 상승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1.8% 감소하고 2% 상승을 더하게 되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얼마? 0.2% 증가. 무조건 써봐야 돼.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증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 때 이렇게 가격 변화율하고 소득 변화를 다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똑같이 문제를 구성하고 좀 이따 볼 텐데 소득 변화를 안 줘. 그리고 나서 전체 수요량이 0.2% 증가했다. 그럼 소득은 얼마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도 업어치고 매치고 계속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써봐야 돼. 무조건 써봐야 돼. 몇 번만 써보면 다 외워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근데 가격 탄력성 주어져 있고요. 소득 탄력성 주어져 있고요. 교차 탄력성까지도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그럼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럼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해.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해. 그 재화의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그럼 바로 대입해 볼까요? 자, 지금 0.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얼마? 3%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3% 상승이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죠?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얼마가 감소해야 되냐면 3, 6, 18이니까 1.8%가 감소해야 되죠?
하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0.4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수의 소득 탄력성. 데이터 0.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4이고요. 이때 소득이 얼마? 3% 상승이라고 돼 있죠? 소득이 3% 상승하게 되면 3, 40이 1.2%가 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 때문에 수요량 1.2% 증가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의 교차 탄력성을 이제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의 교차 탄력성, 공식 교차 탄력성, 뭐의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분모값에는 관련 제약 남는 게 뭐밖에 없어?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분모값이 되게 된다.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얼마? 3%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3% 상승. 그러면 이것도 증가하는 거죠. 대체제라고 미리 문제가 주어져 있으니까 증가한다. 그럼 얼마가 돼야 돼? 3% 상승할 때 0.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3% 상승할 때 이게 0.6%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아까 1.8% 감소했었고 소득 탄력성 때문에 1.2% 증가했고 교차 탄력성 때문에 얼마? 0.2%가 증가한다. 그래서 토탈 정리 0.4%구나. 0.4% 하게 되면은 0.6인가요? 0.6이 되는 거. 0.6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없음이라고 할 거. 자, 문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앞에 문제에서는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시오 하면서 가격 탄력성하고요, 소득 탄력성 두 개의 데이터를 줬었고, 지금 세 번째 이슈가 되는, 자, 30회 때 문제에서는 교차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모두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식으로 돌아가서, 자,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뭐가 된다? 이 공식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실까요? 해서 지금 요거 있었구나. 지금 공식 다시 보셔야 돼. 자, 가십시다. 지금 이제 가격 탄력성이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소득 탄력성,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항상 정상제가 전제가 되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재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아까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공식을 썼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쓰면, 자, 교차 탄력성 아파트라고 하면 관련 재화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때는 뭐가 돼?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모값이 되고, 이거에 따라 발생하는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차 탄력성이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해서 교차 탄력성,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 하면 분모값에는 나머지 관련 제어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분자값에는 이 오피스텔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디 지금 이게 30회 때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공식에 따라 하나하나 대입하게 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숫자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런 거고, 아까 이 문제 앞에서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24회 때 문제 두 개를 물어봐 좀 쉬웠던 문제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공식 자체가. 그래서 전체 수요량,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또는 소득 변화율,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대체재 가격 변화율,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재화의 수요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라고 미리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변화율이나 가격 탄력자, 뭐 다른 걸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오피스텔의 수요 가격 탄력성 나와 있죠? 공식 무조건 쓰는 거야.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해야 돼?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 분의 오피스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오피스텔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몇 프로 주어져 있어요? 5%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해야 되죠? 감소해야 되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0.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 3% 감소라는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소득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득 탄력성. 그래서 다시 소득 변화율을 지금 물어봤나요? 소득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죠? X가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자, 그런데 자, 지금 전체 수요량, 전체 이때 값이 소득 탄력성이 0.5라고 주어져 있죠? 0.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제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했는데 3% 감소까지는 알았어. 그럼 여기서 몇 프로의 변화가 있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얼마? 1% 감소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전체 수요량이 얼마? 1% 감소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얘하고 3% 감소하고 소득 변화일 때는 발생한 수요량의 변화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짬뽕을 하게 되면 얼마? 자, 이게 1% 감소가 되려면 얼마? 2% 증가가 돼야지. 2% 증가가 돼야지 어떻다? 전체 수요량이 1%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득은 얼마? 2% 증가하려면 소득은 4%가 증가해야지 수요 소득 탄력성 0.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소득 변화는 얼마? 4% 증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움만 여러분 삶에서 사라지게 되면 다 풀 수가 있어. 자, 해서 다시 갑시다.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로 주어져 있어? 0.6. 그리고 가격이 얼마가 지금 5%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해야 되죠? 감소 얼마? 지금 이게 값이 0.6이니까 0.6이 되려면 3% 감소라고 하는 거. 하나 구했어? 수요 가격 탄력성 때문에 얼마? 3% 감소의 효과가 나왔다. 근데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0.5라고 주어져 있죠? 0.5는 이렇게 간다고 소득 변화율 몰라. X야. 그리고 나서 수요 0.5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득의 변화가 있겠죠? 소득 변화율 때문에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발생할 거라고요. 근데 전체 수요량을 보니까 마이너스 1%라고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얼마? 플러스 2%가 돼야지 어떻다?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죠? 가격 탄력성 때문에 3% 감소. 그럼 소득 탄력성 때문에 2% 증가가 돼야지 어떻다? 전체 수요량이 1% 감소. 그러면 이걸 2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0.5라는 값을 하려면 소득은 얼마? 4% 증가가 돼야지 어떻다? 바로 전체 수요량 1% 감소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공식을 그냥 무조건 써야 돼.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가 소득 탄력성하고 지금 가격 탄력성 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수요량을 비교를 해야 돼. 문제에서 아예 수요량을 비교하는 걸 물어보는 형식이라고요. 아까는 뭐 소득이 얼마 증가하고 뭐 등등 다 주면서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미리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주면서 소득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득 변화는 얼마? 4% 증가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해서 다시 약속하십시다. 자,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득 변화율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산수 문제. 그래서 이게 계산도 어려울 것도 없고 뭐 계산기를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런 문제 보셨잖아. 30회 때 문제에서 지금 세 개를 다 줬다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계산이 복잡한 거죠. 이 세 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처럼 두 개를 주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중간에 소득 변화율이나 그 재화의 가격 변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한 문제 더 가서 볼까요? 똑같은 문제 업어치고 매치고 자 뭘 물어봤어? 이건 좀 간단한 문제다. 자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쓴다고 교차 탄력성 소형 아파트 그럼 분모값은 뭐가 된다?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소형 아파트 말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오피스텔이 되는 거죠. 소형 아파트가 주인공이 되면 이때 교차 탄력성은 오피스텔이 주인공이 된다고 분모가.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를 얼마? 10% 상승이라고 돼 있죠. 10%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10% 다시 10% 상승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10% 상승함에 따라서 이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증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가 되게 될 것이고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0.5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10분의 5가 뭐야? 0.5라고 하는 거. 그래서 0.5의 대체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계속해서 같이 합시다. 이제 가격 탄력성은 쉬웠었죠.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 변화율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오피스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옆에가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될 테고 소형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러면 분모값이 오피스텔의 가격 변화율.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 변화 때문에 자 일정한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겁나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징글징글해. 자 뭘 구하시오? 자 A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뭐야?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분의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 4% 감소. 그럼 뭐 이걸 산수를 해? 그냥 0.25 이렇게 단순 암기 단순 뭐 16분의 4는 뭐가 된다? 이제 4분의 1이니까 0.25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 두 번째 이슈가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 나와 있죠. 공식 어떻게 한다? 교차 탄력성 다세대 하게 되면은 나머지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는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있으니까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얼마? 16% 상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16% 상승.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 얼마? 8% 증가라고 되어 있죠. 증가하면 뭐가 된다? 대체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교차 탄력성은 0.5가 될 테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 대체제 관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 무조건 공식을 외워야 돼. 다시 다세대 교차 탄력성 하면 분모값에는 여기서는 나머지가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분의 자 아파트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혼자 살살 풀어간다고 치면요 쉽지 안 걸립니다. 그냥 줄줄줄 다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못 푸냐면 딱 한 가지야. 안 써봐서 그래. 공식을 안 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그냥 자꾸 암산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해서 지금 4분의 1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 정도의 개념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서 자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먼저 공식을 써야 돼. 교차 탄력성 다세대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분모값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변화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공식이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근데 여기서는 아파트라는 게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분모값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이 될 테고 아파트와 다세대가 지금 대체적 관계라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화하면 어떻다? 다세대의 수요량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세대 교차 탄력성이라고요.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계속 써봐야 돼. 다시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다세대, 자, 지금 분모값은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이것 때문에 발생한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다세대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살을 붙여볼까요?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이 수요는 8% 증가다. 스톱! 우리가 기억할 거, 아까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도 다 그 재화의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다세대 수요의 8% 증가라고 하는 것은 소득 때문에 이 얼마 증가했거나 변화가 있을 테고 또는 자 바로 아파트 가격의 변화 때문에도 어떻다? 일정한 수요량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토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하더라? 8% 증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가구 소득이 10% 증가. 그러면 소득 탄력성 데이터 나와 있어요. 0.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0.6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변화를 얼마? 10% 증가. 정상되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소득 탄력성 주어져 있다고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게 된다. 일단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0.6이 되려면 얘가 얼마? 6%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이걸 지금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0.6이라고 미리 주어져 있으니까 소득이 10% 증가할 때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 얼마? 8% 증가, 6% 증가해야지 어떻다? 0.6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 하나 더 보니까 자,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지.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얼마? 6%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6%가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그런데 관련 재화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 잘 모르겠는데 이때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총 얼마? 8% 증가했다. 그러면 이 가구 소득 때문에 6%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때문에 얼마? 2%가 증가를 해야지 전체 수요량이 얼마? 8% 증가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계산 되게 간단해지는 거야.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원래 문제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는 얼마? 5% 상승.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 2%가 증가해야지 토탈. 자, 아파트 가격대 5%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량 2%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득 때문에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6% 증가. 토탈하면 얼마? 8%. 그러니까 이건 뭐 계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그냥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자,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발생한 그 다세대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5분의 2니까 얼마? 0.4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지금 다세대 수요량이 토탈 얼마가 증가했다? 8%가 증가했다라고 데이터가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 영향을 끼친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뭐가 있어? 소득이 10% 증가했다. 그럼 소득 때문에 아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 6%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다고 그 덕분에 다세대가 얼마? 2% 수요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토탈 더해 보니까 얼마? 8%가 증가하더라. 그래 놓고 나서 했던 소리가
자, 그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럼 다세대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를 5% 상승했었죠. 이것 때문에 2%가 상승한 5분의 4니까 다세대 주택의 다세대에 있어서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0.4라는 값이 나온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잖아요.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이 하나의 영향 요인이 될 테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소득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단순하게 가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계속 우리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미리 전체 수요량을 줘버리면 어쩔 줄 몰라요. 미리 전체 수요량을 주게 되면 어쩔 줄 몰란다고. 아까가 30배 같은 문제도 풀 수 있어. 하나하나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푸는데, 미리 수요량을 다 줘버리면 어쩔 줄 몰란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미리 수요량을 줬을 때는 이 전체, 여기서 이 문제에서 8% 있잖아요. 이 8%는 수요량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소득과 바로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토탈 8%라고 하는 수요량 증가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새로운 문제를 풀 것도 없어.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신 마음속에는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이런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전체 수요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계속 기본이 되는 공식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됩니다. 잠시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